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청량리 일대 재개발이 굉장히 핫한데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 방식들로 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재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상업지역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속통합 재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가미가 돼서 청량리 일대는 그 일대가 굉장히 지금 개발이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대에 대해서 오늘 세 군데를 한번 볼 텐데요. 세 군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현장을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못 나갔었어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라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자, 여기는 2021년 12월 28일 발표했던 21곳 중에 한 곳이에요. 청량리 중고등학교 하단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신통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은 도심복합사업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건축 허가 제한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놓고서 지형 도면까지 고시를 했었습니다. 지형 도면까지 고시를 한 지역인데 도심복합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참 얼마나 주택공급이 잘 안 됐으면 이 조급증을 한 번에 나타내는 이 국토교통부 같아요. 어떻게 주택공급을 위클리로 발표를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보고서 자체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이에요. 자, 그래서 도심복합사업으로서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도 예정으로 잡았었고, 용두역 인근도 도심복합사업 예정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되었고 여기는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된 곳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선정된 곳,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곳의 현황들이 어떤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해서 거기에서 지금 선정되지 못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청량리역 인접 행정구역들을 보면 청량리역에서는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 이렇게 지금 4개 동이 있고, 지금 오늘 가볼 곳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와 청량리 역세권 개발 도심복합 선도사업지,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탈락지역 용두동을 가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 지금 노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들이 진짜로, 파란색들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이거는 청량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 어디든지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은 지금 다 지분 쪼개기로 매도를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파란색으로 주택을 지으신 분들은 다 신축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산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크게 다칠 예정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청량리 역세권 개발 도심복합 선도사업, 그리고 도심복합 사업의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곳에 대한 노후도고요. 이쪽은 조금 파란 부분이 좀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청량리동 주변 개발 예정 현황들을 보면은 청량리 6, 7, 8 구역에서 기존의 민간 재개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곳, 제기동의 정비구역들,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의 상업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마천루처럼 이렇게 막 형성이 되고 있죠. 초고층으로 지어지고 있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요,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은 매물 준공일에 대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준공이 됐냐가 중요한 거지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려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속통합계획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에 있어서는 매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은 그냥 허가 받으면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도심복합 선도사업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이것은 어느 시점 이후에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물의 준공 여부가 아니라 매입에 대한 것을 기준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예 뭐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거래를 못 하려면 사업이 빨라야 되는 건데,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우치는 순간 아마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내용을 깊이 알다 보면. 여하튼 간에 두 개에 대해서
차이점은 하나는 매물이고 하나는 매입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두동 미선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갖고 확인을 해보면 청량리 19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2021년 12월 28일 날 지정됐죠. 그래서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조건 자체가 입주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청량리 역세권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발인 허가 제한이 이미 선정되기 전에 2020년 10월 15일 날 개발인 허가 제한,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아예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용두동 미선정된 곳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한이라든지 허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대문과 성동구의 경계예요. 지금 이쪽은 청계천이고요. 이 고가 밑은 청계천이고,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홈플러스. 자, 용두역 홈플러스이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동대문구청이에요. 홈플러스 옆에 보이는 게 동대문구청이고요. 여기서 쭉 가다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지금 청량리역 개발이 엄청나죠. 청량리역으로 가게 됩니다. 용두역을 지나서 지금 이제 경동시장이 건너편에 보이고요. 자, 이쪽에서 우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청량리역이 나와요. 일대 개발 엄청나죠.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되는 겁니다. 끝내주네요. 야, 언제 이렇게 됐냐. 이쪽이 청가물 시장 있고 막 그러던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도 많이 이제 비싸고 처음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거의 더블 올랐죠. 이제 또 뭐 지금 팔리는 것들은 더블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일대의 주거 수준도 뭐 소득 있는 사람들이 꽤 오다 보니까는 주거 수준도 많이 올라가겠죠. 오늘 좀 따뜻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는데요. 오토바이는 따뜻할 때 타도 추운 운송도구예요. 이거는 그냥 춥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청량리역이에요. 지금 직진할수록 청량리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얼마 전 한 2년 됐나요? 저희가 이문동 할 때 이쪽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 게 안 보였었는데 진짜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동네예요. 개발을 하면은 이득금도 많으니까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뭐 공공이 주도를 하더라도 동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쪽 일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변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고개가 버스에서 지금 이 건물을 보더라도 고개가 끝까지 뒤로 젖혀야지만이 탑층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미주 아파트고요. 미주 아파트 상가들, 그리고 상가를 재개발을 해서 이런 힐스테이트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신속통합기획 선정지역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대 지금 오른편이 신통기획 지금 지정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신통기획 지정된 제 하단부를 지금 제가 오고 있는 거고요.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통행길이고 골목골목 노후된 곳은 보이고 지정된 곳인데 메인길은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골목골목을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다 거쳐져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곳이고요. 그 하단부 쪽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물건이 언제 준공돼 있냐고 사는 데는 제약은 없어요. 사는 데는 제약은 없고, 일단 단지 매입을 하시려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힌 도로라 다시 빠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동네 메인돌에 붙어있는 길을 돌아다니고 있어도 신축은 없는 것 같아요. 신축은 별로 없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개발 동의해서 조용히 그냥 구역 지정된 곳이에요. 참 이슈를 못 봤던 동네죠. 뭐 대청마을이나 자양동 이런 데들은 뭐 신통하기 전에 엄청 이슈가 됐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정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청량리동 61-374번지 일대고요. 참 노후돼 있네요. 노후돼 있고 조용히 그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정될 곳들도 이 정도 면적에 이렇게 오래된 동네가 개발이 될 수 있다. 저 밑에는 지금 계단이라 제가 돌리는 거고요. 이런 구역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비구역의 면적이 넓어야지만이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비구역을 넓게 지정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도시의 기본계획을 새로 세워야겠다고 하면서 뉴타운이라는 걸 지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 지금은 아예 정비구역에 있어서 면적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5,000제곱미터 미만도 다 해줘요. 뭐 10,000제곱미터 이상만 하다가 5,000제곱미터 미만도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던 동네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청량리동 61-185 일대입니다. 중앙빌라 뭐 드라이비트로 지어지고요.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지어진 빌라들이고, 자, 이런 동네들도 면적이 적은 곳도 향후에 얼마든지 재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저도 돌아다녀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꼭 큰 지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소액 투자로서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자, 저는 청량리동 19번지 지금 신속통합기획 현장에 있고요. 한신아파트예요. 한신아파트가 북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동네가 청량리동 19번지 요번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결정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장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복장이 이상한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복장입니다. 신호등에 걸리면은요, 한 10대 중에 한 3대는 이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좀 추워서 이걸 입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슈가 되지 못한 지역들도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노후된 곳들이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면은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는 주변에서 면적이 적은 지역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해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핵심 지역만 찾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저희랑 이렇게 연구를 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다녀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 타지 않은, 지금은 저렴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도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장 이답이다 응원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현장 답사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역세권 공공복합 사업 지역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